울산에는 봄을 즐기기 위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벚꽃으로 유명한 서생포 외성이 있습니다. 서생포 외성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에 화사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곳, 바로 서생포 외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봄이면 활짝 핀 벚꽃으로 장관입니다. 서생포 외성 하면 벚꽃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뒤에도 예. 겹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뭔가요? 여기 이제 이 서생포 외성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네. 그 외장 가토 교마사가 그 축조했다 이래 전에 오는 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성은요 그 미스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라 시대부터 이곳에 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전생의 돌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여기서 그 옛날에 성을 쌓은 주체가 누군지 뭐 그 외에도 뭐 숨겨진 예가 너무 많아요. 비밀이 너무 많아.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다는 못 풀더라도 한 몇 네. 가지 한번 풀어볼까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일본 장수가 임진왜란 때 축조했다는 서생포 외성. 일본 성이라고만 알고 있는 이곳에 어떤 역사적 비밀이 숨어 있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와, 선생님 여기에 돌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예, 돌이면 좀 몇 개나 네. 될 것 같아요. 수행성 전체에. 여기 예. 보니까 한 몇천 개? 사실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 한 예. 몇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몇 개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뭐 확실하진 않지만 네. 한 20만 개 정도로 이래 봅니다.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돌들이 도대체 네. 어디에서 왔어요? 이 돌은 이제 네. 그 응암입니다. 응암. 이게 이제 자료인데 내가 자료를 응암이라는 게 네. 이래 됩니다. 네. 그 화산 있잖아요. 화산 터지면 네. 원래 화산재가 가만히 그 뭐 수십만 많잖아요. 년, 수만 년 그 사이 땅에 쌓여 가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그게 이제 생기는 돌이 응암이거든요. 네. 그 일본에는 국토 전체가 응암입니다. 국토 전체가. 우리나라는 응암이 귀하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일본에서 운반을 해 왔지 않나 이래 본 입장도 있습니다. 이 돌들을 만오징성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아마 그 가토 교마사가 이 성을 처음 쌓을 때 뭐 가까운 데 돌을 끌어다 썼으니까 네. 그 가까운 데가 한 400~5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만호 영성이. 네. 그래서 아마 돌을 갖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은 해봐야 우리가 가신장 가보면 성이 작아요. 그 해봐야 한 몇천 개 돌을 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많은 돌들이 거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런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옛날부터 이 성에 상당한 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 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걸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토 교마사 돌을 더 얹어가지고 철저히 쌓아 올렸을 것일 수도 있다. 이래 이제 보는 주장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튼튼하게 쌓으려면 많은 돌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화산 활동이 멈춘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응회암으로 서생포 외성을 쌓았다고 하니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아니 돌들을 보면은 예. 이렇게 빈틈없이 좀 꽉꽉 채워진 것 같거든요. 이 많은 돌들을 다 누가 이렇게 쌓았을까요? 그게 석공들입니다. 석공들. 그러니까 이게 전문 기술자들이 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돌 쌓는 기술은 일본보다 우리 조선이 훨씬 앞서갔어요. 그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축성하고 하는 기술. 그래서 이런 요성은 우리 조선 석공들이 쌓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그 외성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조선인들이 다 지은 성이네요? 그렇죠. 이게 조선 우리 석공들이 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성의 자체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첫째는 우리가 치성이라고 있잖아요. 네. 치라는 거, 그죠? 그 돌출부, 뭐 언양읍성이나 병영성 가면 이제 돌출부 있거든요. 그건 일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주면서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우리도 도입을 만들자. 그리고 문 같은데 이게 지금 중문이거든. 중문에. 네. 중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도 치를 만들고 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곳곳이 치를 만들고 일본에 갔어도 다케오 코마사가 일본 최고의 말하자면 축성 기술자니까 네. 그 사람이 곳곳이 치를 만들었어요. 그걸 조선성에서 배워가지고 네. 여기 이제 수주로 만든 성에서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일본 축성에 응용했다.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확인된 겁니다. 네. 조선성 축조 기술을 적용했던 외성은 적을 맞기 좋았는데요. 성벽을 따라 만든 방어 시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무슨 구덩이처럼 훅 파져 있네요. 이게 이제 네. 말하자면 해자지요, 해자. 일본말로는 홀이라고 그래, 홀이. 요거는 이제 근해자, 마른 해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네. 보다 물이 물이 없잖아요. 네. 비탈이다. 네. 그럼 여기는 그 안에다가 이제 소위 죽창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삐져가 꽂아놔요. 여기 밑에다가요. 예,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여서 이제 그러니까 저 또 해자 앞에는 또 이제 이래 목책을 사요. 목책이 나무로 사가지고 저기 못 들어오게. 그래서 군사를 저 앞에 주둔을 시키고 매복을 시키고 또 2차 매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 홀이 또 앞쪽에도 이래 목책을 사 나무로 이래 담장을 사 또 그게 또 매복을 시키고 또 마지막 군사는 여기에 또 대치를 한다고. 여기요. 예. 그래 여러 장치를 하니까 우리 이제 어병들이 이 점령을 못했어요. 공격을 해도 참 이 점령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결국 점령 못하고 전쟁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 장치가 이제 바로 이런 홀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축조 후 서생포 외성을 함락하지 못했던 이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들판 같은 이곳은 뭘까요? 이쪽에 이 앞자리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옛날 야구라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이래 담장 위에 성벽 위에 건물을 짓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건물입니다. 방어용 성. 그 안에 이제 조총을 들고 이래 총을 쏘잖아요. 그 장치가 비 올 때 이제 이래 비를 막아주고 총을 쏘는 이런 집이 있었다. 담장도 있었고 높은 집도 있었고 그 야구라라 그래. 야구라. 한자로 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래 한 10군데쯤 이래 있습니다.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서생포 외성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성벽이 이어지는데요. 이 성벽 돌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뭔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란 당시의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이 돌에 좀 한자가 쓰여져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 한자가 한 100여 곳 이상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문이 이제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외정시대 새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여기에 이제 머물던 6년간 왜군들이 몰면서 외장들이 새겼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때 판독이 되는 글자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 보면 저 끝에 보면 야스노라고 있잖아요. 야스노. 야스노. 네. 야스노라는 저거는 안야라고 그래. 안야. 한자로 하면 안야인데 이게 이제 안야시가 일본 가면 구마모토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조상이 이제 조선에서 건너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관련이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요 안에 가면 풍복바위래. 풍복바위. 글자가 위에도 많은데 저 안쪽에 가면 풍복이라고 도요후쿠라는 바인데 그거는 이제 가토 교마사의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돌들에 한자를 새겼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확실히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거의 6년 이상 머물렀잖아요. 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몰면서 이제 어떤 막 떠나기 전에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자기가 1598년 이 성이 이제 11월 달에 성을 버렸습니다.
부산을 다 이동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아마 이 성을 뭐 흔적을 남기려고 새겼다고 이래 보지요. 그래서 외정시대 새긴 건 아니라고 보여. 외정시대는 자기들이 어떤 보면 신성한 유적이니까 네. 그걸 훼손을 시키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임진왜란때 이게 뭐 살면서 머물면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소위 이제 그 말하자면 징을 가지고 아마 네. 전문가에게 이제 석공단한테 새기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왔다 봅니다. 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서생포 외성은 임진왜란이 지속되는 6년 동안 외적의 중요 거점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왕래하기 편한 바다가 근접해 있어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는데요. 역사적인 회담도 열렸던 현장입니다. 아니, 성으로 올라와서 보니까요, 이 벚꽃도 참 예쁘지만 이 성이 정말 치밀하게 잘 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예. 그렇죠. 성을 그리 치밀하게 지어진 거는 네. 거의 뭐 임진왜란 6년 동안에 계속 수리 보완을 했어요. 아. 원래는 1594년에 그 이름 보면 성을 완배할 때는 그리 치밀하지 않았다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에 1594년 4월 달에 이제부터 삼행대사가 이래 화의 회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가토 교마사가 1593년 가을부터 이 성을 쌓았어요. 네. 쌓아가지고 그래서 삼행대사가 4분 왔습니다. 4분. 그래 그 당시에 삼행대사가 여기서 이제 일본 가토 교마사가 마주 앉아 단판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뭐 설전이 오고 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가토 교마사 이런 일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에 보물이 있는가 탁 물으니까 네. 있다. 삼행대사가 뭐요? 난데스까 하니까 당신의 목이 보물이다. 그래 가토 교마사가 허허허 뜨끔했잖아. 그래가지고 또 뭐 와까리마시다 하면 참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뭐 그런 일화도 있고 뭐. 네. 아니 근데 외성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성에서 단판을 지었을까요? 아 그게 이제 이 성이 물론 이제 가토 교마사가 지었는데 가토 교마사가 그 풍신수길이 8촌입니다. 8촌. 네. 자기 어머니가 또 사촌이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대표적인 외장 일본 장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정유재란 때는 선봉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쟁자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소수행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그 단판 그 조선과의 어떤 그 휴전 회담을 대결했습니다. 대결. 그래서 이 성은 이제 그러니까 크게 지은 거지. 그 사람이 이제 네.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고 또 여기 이제 위치가 가장 좋잖아요. 네.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강이 보이죠. 있고 그래서 성을 크게 만들고 또 옛날부터 조선성이 있었으니까 그 성을 정축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입지에서 또 일본에서 건너면 바로 이리 와져요. 네. 그 일본 대만도에서 배를 뜨면 바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우리나라 외성이 30개가 있지만 네. 그 성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성이 바로 이 성이었다.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으로 퇴각할 때까지 서생포 외성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 이젠 짐작하시겠죠? 조선과 일본의 성 축조 기술이 잘 어우러진 서생포 외성입니다. 우리 울산에 있어서 서생포 외성은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만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조선 어명들이 싸우고 또 이 성을 샀는데 그 관장인 게 또 조선 사람이고 네. 그다음 그 이전에 신라 때부터 성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일본 성이라보다 우리 성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생포 외성에 대해서 뭐 외자를 빼고 서생포 성이라고 얘기고 우리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늘 찾아보고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인 석공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서생포 외성.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